반갑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돌연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죠. 자, 일단 상승 출발 신나게 했는데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죠. AI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 뭐 엔비디아나 기타 등등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오라클 이런 기업들 뭐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 AMD는 조금 떨어졌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인데 AI 관련해서 기술주 쪽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떨어졌어요. 기술주가 그나마 버텼기 때문에 좀 덜 빠진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전 업종이 하락할 만큼 주가 수준이 조금 위험스럽다. 걱정스럽다 이런 정도로 좀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역은행의 부실 공포가 다시 되살아났다. 몇 년 전이었죠? 네, 지역은행의 파산, 네, 이런 이야기, 뱅크런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냉각됐었고 그 당시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또 나타나니까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지역은행이 기업들의 어떤 그 인출에 따른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네, 뱅크런이 일어난다, 뭐 큰일 났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파산이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파산이 됐고 대기업에게 대형은행에게 이제 그 흡수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죠. 그때 충격이 좀 상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되살아난 거 아니냐, 우려감이 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마감됐고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0.65, 나스닥은 마이너스 0.47, S&P 500은 마이너스 0.63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안 요소가 좀 오후 들어서면서 나타났다. 자,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감까지 쭉 밀려 내려가서 물론 금방 해결될 걸 생각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공포심이 조금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다시 하락에 대한 빌미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네요.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 먼저 볼까요? 네, 코스피 4천을 향해서 질주하는데 하락장 베팅의 혈안인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국장을 싫어해요. 돈 들고 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개인 투자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버스네요. 고버스를 ETF 상품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상품도 개인 매수 5위에 들어섰다.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네, 아직 멀었어. 네, 증시는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뭐 지금 금현물 다음으로 코덱스 200 고버스를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금은 일단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장에 대해서는, 네, 주가 빠질 것이다. 이쪽으로 그냥 고퍼스로 계속 때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물려서 물타기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고퍼스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지금 많이 물렸을 거 아니에요. 다 물렸겠지?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에이씨, 언젠간 떨어지겠지. 계속 집어넣자. 근데 개인들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손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시 전환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그만 기사도 있네요. 개미들 전원 구출, 삼성전자 5년 만에 사상 최고가 돌파. 네,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던 거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결과를 풀이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주가가 더 오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수급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상승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규모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 AI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 시점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글쎄요, 이렇게 곧버스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네, 걱정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 곧버스의 한 달 손실률은 18%에 달한다. 무섭네요. 네,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또 주가 하락 쪽에 베팅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뭐 역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불안, 양자주도 일제히 폭락했다. 리게티가 마이너스 15% 떨어졌네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계속 올랐었는데, 자,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으로 월가에서 금융 불안이 급부상했다. 아하, 부실 대출 증가 소식으로 대표적 지방은행인 자이언스은행이 13%,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10% 폭락하는 등 지방은행주가 일제히 폭락했다.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지방은행 하나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부실 대출은 아니고 그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과거에 몇 년 전까지 이제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기업들이 안 되겠다. 은행에 예금해둔 돈으로 일단 빚부터 갚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는데 은행이 돈이 부족하죠. 걔네들은 돈을 예치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네, 비용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통해서 다시 돈을 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야, 돈 내놔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지금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야, 은행이 부실하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야, 너도 나도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는 그 움직임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불안 요소가 돼버리게 되는 거고, 너도 나도 돈을 찾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뱅크런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좀 됐었죠. 이건 높은 금리 때문이었던 거고, 지금은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은 아닌데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돈을 벌려고 대출을 막 해주는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네, 애매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근데 금융 불안이 급부상하자 양자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신기술에 투자를 하거나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금융이 불안해지게 되면 자금 조달에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주들이 일제히 폭락.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리게티는 올해 들어서 214%, 지난 1년간은 5000% 폭등을 했었는데 15% 빠졌다고 엄살 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D-웨이브 퀀텀은 네, 9%, 아이온큐는 9%, 퀀텀 컴퓨팅은 11% 각각 폭락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동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차익 매도를 좀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HMM이 LNG선, 이 LNG 컨테이너선, 네, 컨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에 3조 원 투자. 오, HMM이 돈이 있나? 돈이 있나요? 일단은, 뭐, 얘는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빨리 저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합병에 대한 이슈나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간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네, 수주를 내줬다. 현대중공업에 조금 더 많이 내줬네요. 3조 원에 달하는 네, 그런 발주를 내줬다. 그래 HMM이 점점 살아나면은 네, 그 합병하는 쪽에서도 뭔가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 일단 좀 보자고요. HMM은 네, 23조 5천억을 투자하는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선에 투자한다. 이거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업계가 컨테이너선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23조 원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절반에 가까운 정도네요. 네,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기에 어떤 기대감, 물동량의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나쁘지 않아요. 컨테이너선은 12조 7천억,
벌크에 5조 6천억, 통합물류에 4조 원, 친환경 디지털에 1조 원, 이렇게 해서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하던데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한 얘기 다시 한번 보죠. 미국의 부실은행 이런 거. 자이언스 뱅코프는 자회사 캘리포니아 뱅크 앤드 트러스트가 취급한 상업 및 산업 대출 가운데 5천만 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을 처리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군요. 또 다른 지방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얘네들 둘 다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죠? 켄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두 은행은 모두 최근 파산한 자동차 부품 업체 퍼스트 브랜드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도 있는 것을 알려졌다. 야, 이거는 그 잘못 대출을 해줬다고 봐야 되나요? 네, 하여튼 뭐 빌려준 돈을 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소형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게 전방위적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형태의 모습들은 과거의 어떤 그런 뱅크런 이런 쪽과는 좀 내용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감, 이것은 이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요소로 갈 수도 있죠. 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아주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뭐 특별한 그런 뭐 전방위적으로 걸친 뭐 경제 상황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부실 대출, 그 다음에 떼인 돈을 못 받는 거, 빌려준 돈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은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기술주를 제외했다는 거 주목하세요. 우리는 기술주밖에 없으니까요. 네, 금융주는 떨어졌다. 우리나라 금융주도 영향을 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글쎄요, 간접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려나요?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는 왜 올랐느냐? TSMC 호실적이 순풍 노릇을 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볼까요? 여기 있대요. 자, TSMC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3분기 순이익 21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네, 반도체 수요는 아직 견조하다. 자, 4분기까지는 더 늘어날 거예요. 실적 다 4분기까지 더 늘어날 거고, 내년도 1분기가 됐을 때 이제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3분기보다 4분기가 실적 많은 것은 대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까지는 더 좋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내년도 1분기가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는 동안에 어차피 등락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볼 만한 것들이 있으면 사보고,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냥 수익만 계속 늘려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반도체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더라도 만족할 만큼 조정이 아니라서 이 정도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반도체 쪽에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는 일단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4분기 실적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수주는 다음 실적을 예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가 지금 늘어났다? 그럼 다음에도 실적이 좋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괜찮네요. 자, 지금 TSMC의 3분기 순이익이 21조 원. 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증가했네요. 어마무시하네요. 대단하다. 그죠? 자, 이번 실적은 시장 예측을 뛰어넘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AI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 급증에 수혜를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별표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네, 뭐 현재 대만에서 이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관세를 매겨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아니고요. 네. AI는 예전에 제가 혁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산업혁명. 이 혁명이라는 게 붙으면 뭔가 어마어마한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혁명은 대체적으로 이제 노동력의 그런 큰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동화, 공장 자동화, 기계를 쓰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산업량,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 AI가 그런 식이에요. AI, 로봇 이런 애들이 제2의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 요소에 부합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AI가 있고 없고의 시대로 어떻게 보면 생산량, 그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들 큰 역사적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AI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AI로 인한 여러 가지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로봇도 가동이 가능한 거니까요. 로봇은 AI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자동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죠. 여기다 하나만 더 볼까요? 구윤철 어제 베선트 만나서 3,500억 불 선불 막을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가 조금 의미가 있는 요소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제 시간에서 우리 자동차 종목군들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좀 더 올랐어요. 왜? 많이 올랐으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괜찮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지. 자,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25% 관세가 15%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수혜가 반드시 생기겠죠. 자, 베서치 장관은 한국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좋은 얘기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자, 베선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통해보자. 지금 얘네들이 하는 말은 이 어프런트라는 것이 이제 선불입니다. 이 선불 3,500억 달러 선불로 지불해라. 근데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다. 안 된다. 이거 잘 이해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측의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3,500억 불에 대한 대미 투자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네들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를 해라. 그래도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그래서 3,500억 불을 투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근데 얘네들이 현금으로 다 내놔라.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보 상태 된 건데 요거를 지금 뭐 나눠서 지불을 한다든지 그죠? 또는 이제 뭐 다른 방법. 지금 미국 쪽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을 무제한 좀 아닌데 뭐 좀 제한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한적인 통화 스와프가 되는 그 정도 규모에 대한 것들만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진입한다. 상황 보고 진행한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뭐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반반씩 이익 나누고 나머지는 90% 미국이 갖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깡패짓에서 뺏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다 내놔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피할 방법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다 내놔라. 와가지고 니네가 와서 만들고 우리 거 자재 쓰고 우리 사람 쓰고 기술력도 다 내놔라. 뭐 이거긴 한데 요거 안 해주면 관세 매기겠다니까 관세를 지불하고 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죠. 일단 미국과의 이런 관세 협상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될 것 같아 보여서 아마도 그쪽 관련해서 기대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관세 물자 짜증나는 미국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계시기야 하겠습니다만 미국과의 교역이 중단된다면 또 그것은 그냥 교역 중단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쵸? 네. 동맹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흔들릴 수 있죠. 뭐 미국과의 무슨 동맹이냐, 저런 깡패놈들하고 뭔 동맹을 생각하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 준다라는 부분들에 의한 그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미국이 아마 지들이 똥줄이 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뭔가 해결책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마스가에 대한 부분들 다시 또 주목받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조금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일단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좀 더 봐야 돼서 아직은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이야기들에서 이야기가 와전되는 부분들이라서 공식적으로 합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괜찮겠죠. 큰 틀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네, 답보 상태지만 뭔가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서 그쪽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요, 기술주 쪽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 쪽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지방은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금융부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한 부분들의 주가 하락, 뭐 그다음에 전 업종이 내렸다고 하지만 이거는 경기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 기술주 쪽에 하락은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크게 변동성이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고, 또 그다음에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뭐 주가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장이 빠졌다 그러면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얼마만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또 수급이 얼마만큼 잘 지켜주고 있는지,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장에는 어떤 변수가 있었죠?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오후에 말아 올려주는 형태. 요즘에는 거의 2시 넘어가면서부터 주가 땡겨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주가 떨어지게 되면 네, 일단 매수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주시면 좋고요. 아침에 생각보다 강해? 그러면은 오후에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튀어 올라가면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 아침에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좀 주저 잡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시면 될 것 같죠? 뭐 횡보다 별일 없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수급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 포지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채롭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날이 되길 좀 바라고요. 오늘 기분 좋은 마감이 되면은 주말에 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자,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